자, 청각구두식 교수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청각구두식 교수법이 이 언어 교수 이론 가운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교수법 사이에서 어떤 그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장점을 먼저 보자면, 단기간에 성인학습자들이 단기간에 일정한 수준의 듣고 말하는 능력을 길러주게 하고 학습자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성취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아주 집중, 처음에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국방연구소에서는 24시간 중에 20시간 정도를 연습시킨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자고 계속 연습시킨 거예요. 그렇게 아주 몰입된 집중적인 어떤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어떤 수준까지 이제 이 학습자들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 초기부터 정확한 발음 훈련을 시킵니다. 자연스러운 실제 발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구어를 통한 듣기 말하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이제 단기간에 어떤 수준까지 이르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다만 이렇게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훈련은 그 훈련된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쉽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How are you? 라고 물었을 때 무조건 Fine, thank you, and 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다면, 무의식적으로 How are you? 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친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훈련된 비슷한 문형 연습을 통해서 훈련된 자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사실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다양한 상황들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창의적인 대답은 요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의 적용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 먹었어?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응, 먹었어 라고 대답하는 것만 연습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교사가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이것만 계속 반복 연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 발화에서는 밥 먹었어? 라고 할 때 응,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발화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발화들이 나올 수 있죠? 밥 먹었어? 그러면 아니, 생각이 없어. 밥 먹었어? 아, 속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용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청각구두식 교수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연습한 것을 실제 상황에서 응용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때로 보면 어떤 창의적으로 어떤 표현들을 구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 청각구두식 교수법은 구조주의 언어학,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그런 부분 좀 약간은 배제되죠. 그래서 무조건 자극 반응 강화를 통해서 습관 형성을 통해서만 그 어떤 발화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이 머릿속에서 어떤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창의적으로 그 구조를 조합해서 어떤 발화를 도출한다, 이런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단순 문형 반복이 학습 진도가 빠른 학생한테는 또 지루한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습 진도가 느린 학생들한테는 계속 이런 것들만 또 시키면 이들한테도 학습 의욕의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지 않고 듣기나 말하기를 통한 단조롭고 지루한 반복 연습이 이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이제 구어 중심의 그 교수법이잖아요. 때로는 나는 문자 언어를 좀 위주로 수업을 하고 싶어 라는 학습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들도 아무래도 이 청각구두식 교수법 안에서는 배제되고요. 규칙화를 원하는, 규칙화가 뭐냐, 어떤 문법 규칙의 어떤 체계를 알고 싶은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이 수업 안에서는 이런 학습자들이 어떤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죠. 제가 아주 옛날에 중국어를 한 일주일 정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성인 학습자들이라면 반복 연습보다는 어떤 문법이나 어휘가 나왔을 때 저 단어가 왜 저기에서는 저렇게 붙고 왜 여기서는 이렇게 붙지? 그럼 저렇게 붙을 때는 의미가 뭐고 이렇게 붙을 때는 의미가 뭐지? 성인 학습자들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쉽게 그런 어떤 규칙에 대해서 원리를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그 수업에서는 교사가 되게 그냥 어떤 문형을 처음에 보여주고 두 명씩 그 문형을 처음에는 그냥 혼자 읽게 하고 그 발음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두 명씩 짝지어서 그거 따라 읽기 시켰어요. 그리고 거의 끝났어요. 대부분 수업이 이렇게 구성되니까 이럴 거면 굳이 내가 돈 주고 이렇게 배울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제가 어떤 문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때 저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을 때였으니까, 언어를 가르쳐 본 사람은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그 자기가 가르친 어떤 개념을 위주로 새로운 언어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뭐 예리한 어떤 질문들을 했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 알고 싶은 그 어떤 특정 문법 요소의 어떤 사용,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고 그냥 문형을 계속 반복시켜서 읽기 시키고 연습시키는 이런 수업이라면 굳이 나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때 일주일만 듣고 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자들을 어떤 필요들은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청각구두식 교수법은 인간의 무한한 창의력을 중시한 촘스키의 변형 생성 문법, 인지주의 심리학에 기반을 둔 교수법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의 초반에 행동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의 어떤 한계를 바탕으로 인지주의가 또 대두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배웠죠. 마찬가지로 이 행동주의의 어떤 그 이론들을 기반으로 한 이 청각구두식 교수법, 의 어떤 한계들이 이제 인지주의 이론가들의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청각구두식 교수법을 그러면 실제 수업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한번 보죠. 일단 수업 목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음성 언어로 듣기와 말하기를 강조한다. 학습할 문형과 어휘 항목 등을 문자 언어보다 음성 언어로 먼저 제시한다. 그 다음 모국어 화자의 구두 언어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 구두 언어, 제시된 구두 언어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음성적 특징을 구분하여 자신의 발음을 이와 비슷하게 연습한다. 모방한다는 거죠. 그 다음 언어의 형태 및 배열을 학습하여 자동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이제 반복 연습. 그러니까 결국에 골자는 그거예요. 모국어 화자의 어떤 발화를 노출시켜주고 제시하고 그것을 따라하게 하고 모방하고 그것을 반복하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이제 수업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단계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귀로 청취하는 거예요. 뭘 청취해? 모국어 화자의 그 음성 언어, 음성 정보들을 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교사가 이제 뭐 그 말해 이렇게 발화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모국어 화자의 어떤 그 발화를 직접 들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모국어 화자의 어떤 CD나 녹음 파일, 뭐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이제 들려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각 자료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쨌건 모국어 화자의 구두 언어를 먼저 들려주고 그것을 이제 모방합니다. 발음 그대로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문장의 일부를 변화시키는 문형 연습이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이것도 이제 반복 연습이에요. 반복적으로 이제 문형 연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구성된다는 겁니다. 자,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수업의 절차부터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어휘와 구조를 대화문으로 제시하고 대치, 변형, 확대, 연결,
응답 연습 등 다양한 문형 연습. 그러니까 문형 연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게 다 비슷하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학습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막 계속 반사적으로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연습한다는 건 똑같지만 그 연습의 유형이 조금씩은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여기 괄로 친 것이 무슨 의미냐면 늘 그런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가끔 문법을 이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에서 사용된 어떤 문법의 규칙도 때에 따라서는 제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 사용 연습을 한다는 건 대화 상황 속에서 이거는 교사와 학생의 질의응답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화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입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인사하고 이제 학생들은 간단한 질문하고 학생들은 목표로 뭐 대답하겠죠. 그 다음에 제시 단계에서 원어민 교사가 대화문을 읽거나 직접 교사가 발화해 주거나 테이프로 들려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먼저 눈을 감고 주요 문형을 포함한 대화문을 들은 후에 눈 뜨고 또 다시 들려주고 그런 후에 교사가 적절한 단위로 끊으며 또 점차적으로 암기시킵니다. 여기까지 어떤 문자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 보지 않고 그 음성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들려주고 그다음에 또 눈뜨게 하고 또 다시 들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그 통으로 들려주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끊어서 구나 절별로 끊어서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우게 시킨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교사는 발음, 억양, 유창성에 주의하면서 학생들이 따라 시킬 때 이제 즉각적으로 오류 수정해주고 초급 단계부터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한 속도로 발음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제 계속 이제 코칭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시가 끝나면 문형 연습을 합니다. 그 대화문 중에서 중요한 구문, 오늘의 핵심 구문을 따로 떼어서 반복, 대치, 변형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 반복, 대치, 변형이 무엇이냐, 그건 뒤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연습할 때 때로는 전체 학습자들이 한꺼번에 말하기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개별 연습, 한 명씩 말하기 시켜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고요. 대화문을 그대로 모방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그룹과 그룹, 개인과 개인으로 주고받기 이렇게 해서 연습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 단계입니다. 그 연습했던 이제 주요 문형이나 대화나 인터뷰 문형으로 대화나 인터뷰 등을 이제 하고 주요 언어 항목들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노래 게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죠. 똑같이 그 배웠던 문형들 표현들을 연습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조금 확장해서 학생들이 좀 더 학생들 입에서 그것들이 이제 좀 발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조금 더 부여하는 확장 단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정리 단계에서는 이제 또 한번 음성으로 들려주고 따라서 외우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각 구두식 교수법은 발음 연습에 치중하기에 초보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과 구어 능력 향상에 용이합니다. 문법은 주어진 예문을 통해 알게 되고 명시적인 문법 규칙들은 이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때에 따라서 이제 귀납적으로 간혹 제시하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 이어지는 것들이 다양한 이제 문형 연습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민맵 연습이라고 해서 모방 기억법이에요. 모방 기억법. 그래서 배울 어떤 그 문법 항목들이 있으면 그것을 기본문을 학습자가 교사를 모델로 이제 흉내내서 발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하고 모음, 자음, 악센트, 억양 등의 어떤 음성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따라하게 하고 외우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모방하고 기억하게끔 하는 것. 그래서 교사가 아무래도 교사를 따라하고 모방하는 거니까 교사는 이제 너무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속도의 어떤 발화 속도, 표준 발음을 사용하고 초급자라고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천천히나 분명히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국어 화자와 비슷한 속도로 발음하게 될 때까지 연습하고 혹시 발음이 좀 틀리거나 하면 정확하게 또 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급 단계부터 정확한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뭐 문형 연습, 그래서 어떤 틀 안에서 계속 뭐 일부 내용만 바꿔서 이제 연습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반복하는 것은 저는 백화점에 자주 갑니다. 학생은 저는 백화점에 자주 갑니다. 교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는 것도 있고요. 약간의 변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봅니까? 봅니다. 이렇게 어미를 한국어에서는 어미를 바꿔야 되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들어봐야지 이게 의문문인지 평소형인지 청유형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특히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동사 활용되는 부분, 마지막에 어미가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변화를 주고 어형 변화를 연습한다는 것. 또 때로는 발화 속에 이렇게 어떤 한 단어들을 바꿔서 이제 또 연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문을 가르치고 그것에서 자꾸 약간의 어떤 변형을 주면서 학생들에게 계속 질문을 연쇄시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계속 쉬지 않고 주어지는 질문에 빠리빠리 제깍제깍 대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어떤 그 한국어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생각 자체도 한국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할 시간도 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에요. 자, 이후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리 교재에서는 12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문형 연습의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 문형 연습을 통해서 목표에 대한 습관 형성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학습 과정은 교사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학습자들은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 학습자가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습자가 때에 따라서 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배제됩니다. 웬만하면.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권장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장 적용 시 유의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각 구두식 교수법은 반복과 모방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숙달도가 좀 있는 학습자건 아니면 좀 떨어지는 학습자건 지루하고 학습 동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각 구두식 교수법으로 이제 학습하려면 교사가 그런 어떤 지루함을 없애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뭐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모국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모국어 중심 교수법이죠. 근데 그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어떤 한계를 토대로 나온 것이 이제 이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잖아요. 당연히 그 앞에 있는 교수법에 어떤 반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너무 어려운 반응을 다룰 경우에는 부분적 연습이나 보존물 제공으로 학생들의 반응을 유도합니다. 언어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완전한 학습학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반응을 인정해준다. 이게 뭐냐면 강화라는 거예요. 강화. 네. 왜 강화를 하느냐? 습관 형성할 수 있도록. 제깍제깍 빨리 이제 반응하는 거에 적절한 강화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습관으로 잘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거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연습을 통해서 그 해당 언어, 목표 언어의 어떤 구조를 익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음성 언어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음성 언어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수업의 실제에서 봤을 때도 이제 어떤 문자로 된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먼저 음성 언어로 교사의 어떤 발화를 먼저 제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눈으로 어떤 그 글자를 보지 않고 그 지문을 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외우게 시키고 암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 학습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자들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기본적인 구문의 학습이 끝날 때까지 어휘 제시는 최소한으로 한다. 다른 확장들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구문이 다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어휘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 기본적인 구문에서 약간 변형을 줌으로 인해서 확장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킨다는 것이 청각구두식 교수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길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어떤 상세한 수업 모형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